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내일을 잘 준비해 볼 수 있는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2%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이 끝나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TC 본더 퀄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제 한미 반도체는 독주를 이어가겠구나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시간에서 한미 반도체는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정밀기계는 바로 오보라고 공지를 내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반짝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한미반도체, 내일장 흐름은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KT입니다. 4.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밸류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종목이죠. 이제 3분기 현금 배당으로 주당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31일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실적까지 장단기 모두 맑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수급도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배당을 받고 빠져나가는 투자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KT의 전망 OX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입니다. 1.03%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커머스계 1위인 쿠팡의 시총은 63조입니다. 그런데 2위의 네이버는 바로 시총 28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쿠팡에 비해 네이버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의 지분율입니다. 거의 연중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망과 수급이 엇갈리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해봐야 할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7.81%, 5가지 중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유럽에서 첫 전기차 부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와 협력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 시스템 을 공장으로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거점을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율도 대폭 끌어올릴 걸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SG입니다. 4.61% 상승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지금 지난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승리 계획을 밝히면서 지지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큰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있을 EU 정상회의에서 승리 계획을 한 번 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들로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앞으로 상승세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가장 위에 한미반도체 시간 외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T, 네이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SG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한화정밀기계가 시간 외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납품 이 TC 본더가 어느 정도 그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미반도체가 TC 본더 역시 대장이고 독주를 하는구나 하면서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시간의 거래가 끝난 이후에는 한화정밀기계 측에서 아니다, 그런 소식은 무관하다, 전혀 그런 소식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 분 매니저님은 내일장에서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 어떻게 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한미반도체 내일장에서는 좀 주가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 긍정적이라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래도 한미반도체 두 분은 긍정적이고요. 한 분은 X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볼까요? 네, 목이 막힌 메인인데
하나정밀기계와 한미반도체의 이슈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하나정밀기계의 이 기술력, TC본더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 한미반도체를 대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시장의 화두였어요. 그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정밀기계가 이 TC본더를 만들 수 있는가를 따져보려면 관련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HBM, TC본더향 이런 쪽 특허는 100건이 넘게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정밀기계가 이 새로운 본더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기존의 특허와는 기술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기술 특허를 뭐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TC본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정밀기계는 TC본더보다 하이브리드 본더를 뭐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현재까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한미반도체가 시간을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내일 약간 뭐 시간의 그 부분이 좀 장이 개장하면서 너무 갭이 떠서 시작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뭐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이런 이슈 때문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또 반도체로 인적 분할한 종목이잖아요. 네. 시간 외에서 6%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도 이 이슈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에 주가가 너무 엄청 많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맞아요. 네. 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조정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의 조정이기 때문에 네. 꼭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겹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한미반도체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X로 든 이유가 이 회사 주가는 지금 그 5년 전 대비 주가 거기가 4,000원대예요. 4,000원대. 그죠? 4,000원대니까 지금 하더라도 거의 20배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주가 대비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 상황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런,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시간 외에서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누군가는 그거를 호재를 이용해서 좀 팔아먹는 그런, 좀 교란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제이시언도 거짓말 상한가라는 말을 했던 것이, 그게 장중에 상한가 칠 듯 말 듯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교란하면서 자기들이 물량을 팔아먹은 건데, 한미반도체도 약간 그런 어떤 뉴스를, 언론 뉴스를 이용해서 약간 교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런 약간 유혹적인 뉴스가 나오면 별로 뒤끝은 안 좋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의 X 의견 들어봤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표 O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통신주 K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통신주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상승 동력을 살짝 잃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KT 성장력에 대해서 통신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하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KT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모 OX 의견이 다 갈렸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요. 더군다나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 이 종목도 아까 제가 님이 왔다고 원자력을 이해했는데 역시 님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볼린저 밴드라고요. 제가 그 보는 기법이 있습니다. 왜 님이 왔는가를 볼린저 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차트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연봉인데, 요 20년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4년 동안 계속 올랐죠. 자, 우리 코스피가 이제 2022년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오르면서
지금 올라쳤고요. 드디어 20년 상한선을 올라탄 겁니다. 이게 님이 온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분기봉에서도 드디어 여기를 20분기 상한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추세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님이 왔다. 근데 왜 님이 왔나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에서 KT하고 협력을 합니다. 왜 협력할까요? KT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시대에서 KT가 새로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배당도 자주 줍니다. 배당도 너무 잘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KT가 님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는 반면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는 뭐 님이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병진 매니저님은 왜 X 들어주셨을까요? 네, 사실 뭐 KT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사업자가 늘어나야 사실 수익을 보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유무선 사업자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T가 뭐 매출이나 성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다만 이제 배당은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성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게다가 이제 뭐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국의 이제 뭐 스타링크, 뭐 위성 통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 와중에 그게 만약에 한국에 진출이라도 하기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게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제 통신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출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자동차나 자율주행차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통신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게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이제 숨고르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한다면 그리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 통신사와 함께 콜라보를 한다면 그때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모두 갈리면서 KT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줬었던 네이버입니다. 지금 수급도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계 증권 리포트 골드만삭스에서는 네이버 목표 주가를 올린 데 반면에 우리나라 증권사 일부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것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은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어떻게 바라볼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네이버가 세 분 모두에게 5가 나왔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를 제가 이것도 아까 그렇지 않아도 회의 시간에 님이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님이 왔는가를 역시 제가 아까 말했던 볼린저밴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드디어 요거를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어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의견도 있지만 네이버야말로 지금 우리 AI 시대에 가장 좋은 종목이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면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네이버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현대모비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8%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에 PA 시스템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이 이유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장에서 7% 넘게 상승했는데 내일장에도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 55 들어주셨는데 백일현 매니저님 계속 세모를 들어주시는데 혹시 그냥 지금 시장 관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느껴봐도 될까요? 계속 세모 들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인도 IPO 이슈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인도 IPO 이슈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외에도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은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인도양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한 7.8%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현대모비스 세모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IPO를 앞두고 그리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은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오늘장에서 7% 넘게 상승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님도 올해 들어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현대차가 GM이랑 협력을 하고 나서 GM이 어느 정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인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대 IPO 있잖아요. 인도 IPO, 네. IPO 관련돼서는 이미 뭐 많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수는 뭐 조금 더 이슈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대모비스의 이제 모멘텀은 10월 22일에 있을 뭐 인도 문바이 증시 상장이죠. 현대차의 인도 법인 상장이 있고, 거기에서 현대차가 이제 4조 5천억 정도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고 17%의 지분을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본 조달이 되면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11월 달에 개최가 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과 주주환원 기대감, 이런 것들도 현대모비스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인도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 부품 공장 짓는다라는 건 당연히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상승할 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달 이슈를 살펴보자면 현대차의 인도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1월 달에는 CEO 인버스트 데이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두 분께는 O, 그리고 한 분은 세모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SG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4.6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탑5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11월 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EU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어떻게 보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SG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 받아봤는데요.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같은 경우는 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 날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17일, 18일이라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걸맞게 이번 주도 올라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도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슈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난주에 저점이 10월달 저점이 2,200원이었는데 지금 2,800원으로서 거의 저점 대비 30% 이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SG하고 같이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도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난주에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빨간불을 켜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SG라는 종목은 저점 대비 30%가량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탑5 5종목 다뤄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죠. 네이버 있었고요. 그리고 SG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밖에 현대모비스는 인도 IPO 모멘텀과 관련해서 두 분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한미반도체도 두 분께 긍정적인 표, 그리고 통신주 KT는 박병주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면서 탑5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별한 포트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